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후계 내정자죠. 딸 주애를 데리고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최근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러시아 파병 유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주택 단지 준공식에 딸 주애를 데리고 또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영상과 함께 오늘 노동신문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곳이요, 새별거리라는 곳인데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참전 군인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저곳에 딸 주애를 동행했다는 것, 후계자로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국정원에서 김주애와 관련돼서 이제 후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런 평가를 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즉, 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에 등장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행사의 위치를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언론 내부에 있는 뭐 조선노동 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후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또 정책인 문제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와 함께 참전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뭐 한 1만여 명에 된 병사가 파견돼 있다고 그러고 9,000명이 전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면 국내적으로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동요가 크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어떤 이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 자리에 김주애를 동석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즉 어떤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어떤 보다듬어야 될 이런 자리에도 김주애를 중심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김주애가 모든 행사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만큼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을 본인이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의 현대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걸 보면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벌써 4번째 행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을 함으로써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실제 북한군의 이 뭔가 이 그 능력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북한군이 단순하게 그냥 러시아 도와주러 파병한 것이 아니라 약간 총알바지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듯한 약간 영상들이 많이 돌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약간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은 이제 유가족들을 계속해서 이제 행사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뭐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참전된 유가족들의 뭔가 이제 가족을 보살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민심 이반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다독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인 약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포로 교환과 관련해서 북한군 포로 있죠. 이 문제도 글쎄요, 대부분은 영웅시하고 있는데 이 포로 송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애를 후계자라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저걸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의 후계자로 주회가 공식화된다면, 완전히 이제 공식화된다면 김정은의 여동생, 그러니까 주회의 고모죠. 김여정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바로 권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요, 그동안 가족도 거슬리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숙청을 해왔죠. 과거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그러니까 김주회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동안 지금 대외 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과 권력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좀 이게 그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유혈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북한 내에서도 노동당이나 아니면 이 군 내에서 김여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직 주회양의 경우에는 10대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기반 세력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지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모인 김여정의 강한 견제라든지 아니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시각의 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서둘러서 좀 후계 구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회양 앞으로 어떻게든 지지 세력이라든지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정 의원님.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13살밖에 안 된 딸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고모인 김여정도 이 상황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다. 글쎄요. 북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보여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 보면 김정은의 어떤 이 건강 상태가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김정은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본인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김주회를 키워낸다면 네. 김주회가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계 구도로 갈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지금 군부 인사들 계속 충성맹세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만약에 갑작스런 돌변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네. 지금 13살밖에 되지 않아요, 김주회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과연 그럼 북한 내에서도 어떻게 그럼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어떤 논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여정도 사실은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 네네. 그렇다면 아마 내부에서는 그럼 백두혈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김주회에 대해서 섭정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김주회가 지금 13살인데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책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섭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렇다면 예전에 장성택 같은 경우도 뭐 숙청을 했듯이 네. 그런 사태가 사실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사회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응집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자칫 권력이 어떤 균열이 생기고 분화가 생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군부 세력들의 어떤 변화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장할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